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가요? 몇 년째 병원에 다니시는데도 나아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20년 동안 아팠던 허리가 나아진 분이 계시거든요. 발바닥이랑 허리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그냥 민간요법이나 미신 같은 건 아닐까요?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재활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4세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셨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미안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같이 놀아주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금세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이 오는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3번이나 물을 빼내는 시술을 받기도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분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자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무릎이 나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다른 방법은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 후에는 집 안에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신다고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아주기도 하세요. 김순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 살맛이 나고 매일이 즐거워요. 손주들이 와도 같이 뛰어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지난주에는 5살짜리 손주와 함께 미끄럼틀에서 놀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걱정 없이 놀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5분도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었어요. 가족들과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포기하셨죠.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온 식구가 도와줘야 했고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2번이나 권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2달 동안 꾸준히 붙이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서 등산도 하신다고 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포기했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지난달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랫동안 아픈 곳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왜 나아지지 않을까 궁금하셨죠? 혹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 몸의 다른 부위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7,000개가 넘는 신경 끝이 발바닥에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온몸의 정보가 발바닥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온몸의 정보를 모아서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몸의 특정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허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발바닥 앞쪽은 어깨와 목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요. 발가락 부분은 머리와 목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 뒤꿈치는 골반과 엉덩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족부 반사구라고 부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발바닥의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전신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용천혈은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 바로 뒤쪽에 있어요.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의 기운이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마치 모르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어요. 발바닥을 15분간 자극하면 엔돌핀이 4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발바닥 파스가 통증을 줄여주는 이유입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전신 근육 네트워크를 이완시킵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발바닥 근육이 긴장하면 다리 근육도 긴장하게 됩니다. 다리 근육이 긴장하면 허리 근육도 긴장하게 되고요. 허리가 아픈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런 근육 긴장이 차례로 풀어집니다.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좋은 영향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주변 근육이 긴장되면 관절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관절에 부담이 가해지면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겨요. 발바닥 자극으로 이런 근육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요. 혈액순환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좋은 혈액순환은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염증 물질이 제거되면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들어요. 영양분이 공급되면 손상된 조직이 빨리 회복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통증이 줄어들고 치유가 빨라지는 거예요.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멘톨 성분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요. 멘톨은 피부의 차가운 감각 수용기를 자극해서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살리실산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서 붓기와 통증을 줄여줘요. 캄파 성분은 국소적으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런 성분들이 발바닥을 통해 흡수되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발바닥은 피부가 두꺼워서 약물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혈관이 많이 모여 있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용천혈 부위는 혈관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어서 흡수율이 높아요. 신경계통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바닥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줘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근육 긴장이 풀어지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발바닥을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발바닥이 딱딱하거나 차갑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고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있다면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잘 읽어보시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발바닥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발바닥 파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가운데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에서 약 3cm 뒤쪽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부위는 무릎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반사구입니다. 파스 크기는 5cm 정도가 적당해요. 무릎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시라면 따뜻한 파스를 사용하세요. 관절염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급성 부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시라면 차가운 파스를 사용하세요. 부상 직후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에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 곳에 파스를 붙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정중앙 부분인 용천열 자리예요.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에서 약 1cm 뒤쪽입니다. 두 번째는 발뒤꿈치 중앙 부분이에요. 이 두 곳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용천열 부위에 더 신경 쓰세요. 이 부위는 척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허리 근육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뒤꿈치 부위에 더 집중하세요. 발뒤꿈치는 허리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깨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 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엄지발가락 아래는 어깨와 연결되어 있고요.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2cm 아래쪽은 목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옆쪽에도 붙이시면 좋아요.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둘째 발가락 아래쪽에 집중하세요.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붙이셔도 충분해요. 아직 피부가 비교적 건강하고 회복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60대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자주 붙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매일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실 수 있으니 6시간 정도만 붙이세요. 70대 이상에서는 혈액순환이 더 중요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4시간 정도만 붙이시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붙이세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작은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30분 정도 붙여보고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다른 종류의 파스를 시도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거든요. 파스로 인한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 시간을 짧게 하세요. 4시간 정도만 붙이시고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작은 상처라도 잘 낫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 파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일부 파스 성분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붙인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붙이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발바닥 파스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붙인 후 처음 걸을 때는 조심하세요. 파스를 붙이면 발바닥 감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 파스가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좋아지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계세요.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신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바닥 파스를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별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붙이고 주무시면 밤새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회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파스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파스를 제거하면 하루 종일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아침에 붙이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붙이셔도 돼요. 단지 밤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발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따뜻한 물로 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야 해요. 물기가 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거든요. 수건으로 발을 닦을 때도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면 됩니다. 파스를 붙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파스 뒷면의 필름을 절반만 떼어내세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붙인 후 나머지 필름을 제거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떼면 파스가 접힐 수 있어요. 파스를 붙인 후에는 손바닥으로 30초 정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파스가 더 잘 붙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만약 파스가 잘 붙지 않으면 반창고를 이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꽉 붙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느슨하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양말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파스가 떨어지지 않고 보온 효과도 있어요. 너무 두꺼운 양말보다는 얇은 면양말이 좋습니다.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주중에는 매일 붙이고 주말에는 하루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에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발에 습기가 많을 수 있으니 더 자주 갈아주세요. 겨울에는 발이 건조할 수 있으니 보습제를 바른 후 붙이면 좋아요. 파스를 제거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떼지 마시고 1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쪽 끝부터 조심스럽게 제거하면 됩니다. 만약 파스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 발라주세요. 2분 정도 있다가 떼면 쉽게 떨어집니다. 절대 억지로 떼지 마세요. 피부가 다칠 수 있어요. 파스를 뗀 후에는 발을 다시 씻어주세요. 파스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습제를 발라주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하지만 발바닥 파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바닥 파스를 2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느껴져야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디스크나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파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발바닥 파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붙였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급성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을 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피부가 심하게 빨갛게 되거나 물집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려움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호흡이 곤란하거나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타나면 응급실로 가세요. 이런 증상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병이 있다면 파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피부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좀이나 습진이 있을 때 파스를 붙이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병은 심하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발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까지 저린다면 디스크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5% 정도로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 통증이 있으면서 무릎이 붓는다면 관절염이 심해진 것일 수 있어요. 무릎에 물이 차거나 열이 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은 급성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일 가능성도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목이나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팔이 저리거나 힘이 없다면 목 디스크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발바닥 파스보다는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목 디스크는 심하면 팔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겼다면 응급실에 가세요. 급성 통증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복부 통증은 생명과 관련될 수 있어요. 발바닥 파스는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더 효과적이에요. 열이 나면서 온몸이 아프다면 감염이나 다른 질병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파스 사용을 중단하고 내과에 가세요. 독감이나 폐렴일 가능성도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일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릴 때도 위험한 신호예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병원에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세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어떤 파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적어 두시고요. 파스 포장지를 가져가시면 의사가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증의 정도를 1점부터 10점까지로 표현해 보세요. 10점이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동작을 할 때 더 아픈지도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아 있을 때 아픈지 걸을 때 아픈지 기록해 두세요.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약봉지를 가져가세요. 파스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엑스레이 검사로 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관절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MRI 검사로 디스크나 인대 손상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연골 상태나 근육 손상도 MRI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을 진단할 때 필요해요. 초음파 검사로 인대나 힘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검사들이 무서우시다고 피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발바닥 통증의 경우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 통증은 재활의학과 전문 분야예요. 물리치료와 함께 발바닥 파스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정형외과에서도 발바닥 통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특히 발목이나 발가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형외과가 좋아요. 통증의학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을 받을 수 있어요. 심한 만성 통증에는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파스와 병원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발바닥 파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